많은 라이더분들이 제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가 아프고 피해가 큰데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험사 시스템은 오토바이는 괜히 더 아픈 척 한다, 오토바이는 속도를 빠르게 다닌다, 또 오토바이는 바이크를 타는 것 자체가 과실이다, 이런 프레임을 기본 세팅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처음 금액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 금액이 그대로 최종이 됩니다. 라이더 오토바이 사고는 초기엔 별로 안 아팠다가 다음날부터 목, 허리, 어깨 통증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초반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이더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거의 빠짐없이 겪는 문제, 왜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은 이렇게 낮게 나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진짜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 사고랑 완전히 달라요. 충격도 직접 맞고 지연성 통증도 훨씬 많고 과실 구조도 라이더가 훨씬 불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보험사 말대로 갔다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건 그냥 꿀팁 수준이 아니라 라이더라면 사고 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 끝까지 시청 꼭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은 사고 안 난 분들도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사고 나고 몇 시간 지나면 담당자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톤은 엄청 친절할 거예요. 근데 친절하다고 다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초반에 하는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나중에 합의금 숫자를 결정해 버린다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해요. 라이더 커뮤니티에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3가지 볼게요. 첫 번째,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을 하면 담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분 기준이 없는 분이구나, 그럼 우리가 정한 금액 라인에서 적당히 끝내면 되겠네. 이 순간 주도권이 바로 넘어가요. 여기서 이미 합의금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이 질문하는 순간 담당자는 속으로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사고 처음 난 초짜구나, 이렇게요. 왜냐하면 금액 기준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거니까요. 이때 나오는 금액은 절대 여러분에게 유리한 금액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항상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세 번째, 바빠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라이더분들 대부분은 당장 일을 해야 되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무심결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최악입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요. 피해자 조기 합의 의사 있음. 그러면 그 이후 협상은 그냥 끝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릴 이유가 사라져요. 많은 라이더분들이 상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 제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가 아프고 피해가 큰데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험사 담당자는 하루에 수십 건을 처리합니다. 그중 80~90%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자동차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토바이는 완전 다르잖아요. 헬멧으로 머리만 보호되고 나머지 전신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사고 나면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시스템은 오토바이는 괜히 더 아픈 척 한다, 오토바이는 속도를 빠르게 다닌다, 또 오토바이는 바이크를 타는 것 자체가 과실이다, 이런 프레임을 기본 세팅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라이더 후기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차가 중앙선 밟고 들어갔는데 제가 20% 과실이라네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10% 과실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차가 와서 박았는데 제가 속도가 빨랐다고 과실이 잡혔어요. 그리고 합의금을 왜 낮게 던지냐면 초기 금액은 탐색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금액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 금액이 그대로 최종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고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사고 직후는 머리가 하얘져요. 병원도 가야 하고 바이크며 핸드폰, 각종 장비들이 다 수리하고 새로 사야 하고 회사나 고객에게도 연락해야 하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때 전화가 걸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이 사고 결과를 바꿔버려요. 여기서는 반드시 2문장을 외워둬야 해요. 잘 듣고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 지금은 몸 상태 파악도 안 됐고 병원 진료도 아직이라 합의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액 관련해서는 바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왜 이 2문장이 강력하냐면 일단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게 합의 압박 쉽게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급한 사람일수록 금액이 깎여요. 세 번째, 기록이 유리하게 남습니다. 치료 경과 필요, 합의 성급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기록되면 나중에 금액이 올라갈 여지가 생겨요. 라이더 오토바이 사고는 초기엔 별로 안 아팠다가 다음날부터 목, 허리, 어깨 통증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초반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해요.
합의금은 감정으로 올릴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명확한 주장과 사실의 기록으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더 사고는 특히 근거가 중요해요. 첫 번째 조건, 초기 진단서에 통증 범위가 넓게 잡힙니다. 라이더분들 실제 사고 후기에 이런 말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허리만 아프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깨, 손목 아픈 건 인정 안 해줬어요. 보험사는 초기 진단서만 보고 초기에 허리만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병원 갔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은 전부 말해야 해요. 오토바이 사고는 지연성 통증이 진짜 많아요. 두 번째 조건, 직업 특성을 기록에 넣을 것. 배달 라이더, 퀵 서비스, 장시간 주행하는 직종, 이런 직업은 사고로 인한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걸 말 안 하면 보험사는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실제 사고 사례자 분들 얘기 중에 직업을 분명하게 얘기했더니 생활에 지장받는 게 인정돼서 합의금이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 번째 조건, 통원 기록 패턴이 일정할 것.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두세 번 가다가 며칠 쉬고 또 가다 말고, 이러면 보험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프긴 하지만은 심각하진 않았네. 라이더의 통증은 형태가 변해요. 목, 어깨, 등, 허리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끊기면 인정이 잘 안 돼요. 네 번째 조건, 사진, 영상, 부상 기록 확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외상 사진이 없어도 내부 손상이 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록이 없으면 보험사는 인정 안 합니다. 필수 기록은 부종, 멍사진, 그다음에 바이크 파손 사진, 또 영상, 사고 지점 내방향 사진, 진단서 초기 본. 실제 후기에서 초반에 멍사진이 없어서 경상 처리됐습니다. 바이크 우측 슬라이더가 다 갈렸는데 경찰에선 좌측 충격이라고 해서 제 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손 사진 제대로 찍어놨으면 바로 뒤집힐 수 있었던 건데 진짜 그 한 장 때문에 과실 20%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 일상생활 지장 기록. 라이더 사고에서는 얼마나 아팠나 보다 그 통증 때문에 뭐가 안 됐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일상 지장 기록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판단해요. 생활 가능, 경상. 그래서 아픈 얘기보다 생활에서 막힌 동작을 진료 기록에 한 줄이라도 남겨야 합니다. 실제로 자주 인정되는 내용, 야간 통증으로 잠을 계속 깬다, 수면장애는 보상에서 크게 반영될 수 있어요. 배달 업무 불가능, 라이더 사고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또 헬멧 착용, 고개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 라이더만 겪는 어떤 현실적인 기능 제한이에요. 걷기, 계단 이동 불편, 일상생활 제한으로 즉시 인정될 수 있어요.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못한 행동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 한 줄이 합의금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더 분들이 상담 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과실 비율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이거 겪어본 사람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직진이라 제가 우선인데 속도 빨랐다고 과실 20% 인정하더라고요. 차가 문을 열었는데 제가 10% 인정됐습니다. 문콕은 100대 0 아니었어요. 좌회전 차량이 중앙선 넘어왔는데 제가 15%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오토바이 라이더라서 그래요. 정말로 이거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 내부 기준에는 이미 라이더에게 예측 불가, 회피 어려움, 가속 민감, 이런 프레임이 깔려 있어요. 즉 라이더는 어차피 더 위험하게 다닌다 라는 전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 입장에선 억울한데 보험사 기준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이더 과실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팩트, 즉 증거 싸움이에요. 실제로 판이 뒤집힌 증거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블랙박스 각도, 헬멧 캠 있으신 분들 정말 유리합니다. 바이크 파손 위치, 충격 방향을 판단하는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차량 파손 위치, 상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흔적, 제동거리,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즉 차로 폭이나 사거리 구조, 시야 확보 등 이런 증거가 잘 확보되면 라이더 과실을 깎거나 뒤집을 수 있어요. 라이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사고 직후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잘못일 수도 있죠. 제가 좀 빨랐나? 이거 한마디 나오면 끝이에요. 기록, 과실 인정으로 확정돼 버려요. 과실 싸움은 진짜 초반 말 한마디, 증거 확보, 이 2개가 전부예요.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연락 주시고요. 현재 사고 상황만 알려주셔도 가능한 범위에서 도움드릴게요. 라이더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계속 현실적인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법보다 요제 이효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